환갑에 가깝지 않을까요? 이게 실화인 거잖아요. 약간 줄인 거예요. 10억이 네. 넘어졌어. 네. 재판 끝나고 나서는 거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안가영 PD입니다. 첫 번째 코멘터리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코멘터리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영상으로 한번 네. 같이 코멘터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행해볼까요? 아들이 28살이라고? 그럼 대체 몇 살인 거야, 그 남자? 잠시만. 아들이 28살? 몇 살이죠? 거의 환갑에 가깝지 않을까요? 결혼 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은 그 사람과 데이트하는 동안 15살이요. 주위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 마음을 충분히 알기에 15살 연상을 만나면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하지 같아요. 않았습니다. 혜진 씨, 흰머리가 이렇게. 그래요. 제가 좀 늦었죠. 전혀 안 늦으셨어요. 제가 괜히 설레서 일찍 나온 거죠. 목소리가 할아버지. 자리에 앉아있어도 될 텐데. 저번에 제 프로포즈 오늘은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는 순간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평생 사랑받으며 외롭지 않게 살 수 있겠구나. 그 이제 15살 나이 차이 나잖아요. 이런 분들이 항상 저희 그 경위서에 써주시는 그 내용이 있어요.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은 내가 정말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 실제는 약간 그러진 달라지는 거죠. 잘 자요. 네, 오빠도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어머. 오늘도 걸렸네. 결국 넘어올 거면서 튕기고 지랄이야.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야, 너 지금 그거 한숨이냐? 겨털. 저희 작가님이 겨드랑이 털을 이렇게 그리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복선으로. 그래서 한숨 맞잖아. 이게 어디다 대고 버르장머리 없이. 남편 버르장머리 없이. 기분이 상하면 아내를 아래로 보고 나왔습니다. 있다. 그래도 제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압적인 사람이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귀여워해주지 않을까. 이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애를 낳으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애를 낳아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축하드립니다. 예쁜 따님이에요. 둘째는 언제부터 만들면 됩니까? 다음 달? 왜 이렇게 둘째에 남편은 집착을. 이상할 정도로 둘째에 집착했어요. 애 있는 데서 담배를 피면 어떡해. 끊으라고는 안 할 테니까 나가서 피라고 했잖아요. 뭐? 이게 돌았나? 가정폭력. 어디다 대고 소리를 질러 소리를! 의외로 많아요. 내가 좋은 변호사님 소개해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헤어져. 애 듣는데 무슨 소리야. 멍이 그리고 이러죠. 그런 거 아니라니까. 담배 사건 이후 시작된 폭력은 점점 수위를 더해갔지만 신고할 엄두도 낼 수 없었어요. 나 요즘 둘째 준비하잖아. 둘째? 그 나이에? 아니, 서아 하나면 됐지. 둘째 욕심은 왜 낸대? 당시 저는 인공수정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저도 나이가 있기에 인공수정. 쉽지 않았죠. 의사의 만류도 굉장히 안 많이 남편이 하셨어요. 끝없이 예. 무리한 일정의 인공수정을 강요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인공수정, 뭐 시험관 이런 거 진짜 몸 깎아서 네. 하는 거라고. 네. 그것 때문에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건강이 엄청 안 좋아지셨어요. 애도 못 낳을 거면 왜 사냐? 어? 왜 살아? 저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누라! 서아야! 아빠가 왔어요! 여기 치킨도 있어요. 1인 1닭 하려고 3마리 사왔지. 우리 가족 몸보신 좀 하자. 아빠, 갑자기 왜? 애도 치킨 사왔는데 갑자기 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 역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건 가족이란 걸. 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간 손상이 심각합니다. 간 질환은 완치가 없습니다. 이식이라도 하지 않는 한 이식.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지금 이게 농담하는 얼굴로 보이나? 내가 지금 체중이 37kg야. 자궁을 드러낸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간을 떼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실화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간이식을 요구하는 사건이 좀 많나요? 없죠. 아, 없어요. 남편은 깨끗한 간을 쓰고 싶다며 몇 달에 걸쳐서 끊임없이 간이식을 강요했습니다.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나? 네가 누구 덕에 이렇게 먹고 사는데? 돈은 잘 당신은 벌었어요. 이럴 이 남편. 가족이지. 지역 유지에. 가족 어쩌고 할 거면 당신 형이나 동생한테 부탁하든지. 당신 아들 있잖아. 전처 사이에서 낳은 더 큰 28살 아들. 아들. 아들한테 부탁 못하는 걸 왜 나한테? 너 같은 더러운 년이 감히 남의 귀한 아들 배를 가릴 생각을 해? 여기까지야. 이혼해.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집 사장님이 알려드리지 말라고 하셔서. 어디로 가는지만 알려주세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제발요. 제발. 저희 아이가 없어졌다고요. 근데 부부지간에는 가구 가져가고 막 이러는 거 자체가 절도죄로 처벌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가져가는 거 자체를 뭐 법적으로 어떻게 뭐 하긴 어려워요.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선생님께서는 상황을 들으시더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며칠 만에 서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저를 보고서도 선뜻 다가오지 않고 저를 피했습니다. 서아야, 혹시 아빠가 엄마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니? 남편이 아이에게 저에 이런 대해 경우가 좀 나쁘게 있- 말해준 그럼요. 엄마는 너를 못 키운다. 뭐 널 버리고 엄마는 갔다. 서아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럼 애기들은 실제로 그러면 좀 그 말을 믿나요? 왜냐면은 눈앞에 엄마가 없으니까. 게다가 이제 며칠 동안 엄마가 보러 오지 않잖아요. 엄마는 보러 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엄마가 며칠간 보러 오지 않으면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의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이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아이 데리고 있는 경우 임시 양육자를 아이 안 데리고 있는 쪽으로 지정받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부터 재산 조사 들어가야겠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관련 자료들도 최대한 모아봅시다. 임시 양육자는 어렵지 않게 엄마 쪽으로 지정되었다. 어렵지 않지 않아요? 사실 어렵게 아이가 지정되었는데 돌아왔어요. 그리고 송 변호사는 남편의 재산 조작 정황을 잡아냈다. 오늘 남편 통장에서 갑자기 10억이 인출되었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 싸움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가정폭력을 했다고 사람을 몰아세웁니까? 제가 화를 좀 낸 적은 있지만 결코 가정폭력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사진들과 진료 기록, 그리고 녹음 파일까지 있습니다. 남편은 네 장인 장모는 사이코 미친 것들, 족보 없는 거지 집안 다 죽어야 하는데 라며 친정을 모욕하고 자궁 적출 수술 후 누워있는 아내에게 돼지 같은 년, 뱃살 두드리며 디비 누워서 남편에게 기생해서 살지, 간이식을 강요하며 네가 간을 안 줘서 다른 사람 것을 받으려다가 사기당해서 돈을 날렸다, 네 탓이다 라며 본인이 사기당한 것까지 무고한 아내 탓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고 직접 이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드라마 보면은 변호사님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재판 할만하죠 그냥. 아,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 멋지게 않나? 액션 취하지만 네, 가만히 서서 근데 서서 이제 쭉 나열할 때도 굳이 얘기는 하지. 네, 서면으로 제출했다. 몇 월 며칠자 서면 봐달라. 이렇게.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산 분할 잘 정하셔서 이혼하시죠. 재산 분할은 3억 해줄 수 있습니다. 3억은 너무 적다고 생각됩니다. 저 돈 없습니다. 얼마 전 남편은 갑자기 현금 10억을 통장에서 인출했는데요. 저희가 조사해보니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돈을 빼돌렸더군요. 이건 명백한 사회행위입니다. 저는 그 회사의 20% 지분만 갖고 있어요. 여기 서류 보세요. 미국 회사에서 나머지 80% 지분을 다 갖고 있잖아요. 인출된 10억 또한 예정되어 있던 돈을 합법적으로 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 회사 주식도 똥값이고 회사 가치가 액면가로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재판 때 뵙겠습니다. 저기도 이제 변호사를 서류만 또 보면 그렇죠. 남편이 주장한 것이 맞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80% 지분 갖고 있는 것도 맞고요. 회사 액면가가 1억인 것도 맞네요. 액면가 1억짜리 작은 회사에 현금 10억을 업무에 필요한 돈이라서 한 번에 이체했다? 아무래도 이 회사 이상합니다. 회사 관련 서류 확보해서 알아봐야겠어요. 여전히 남편은 어떻게든 아내 탓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가정에 소홀했고 자녀에 소홀했고 시부모에게 소홀했고 밥도 안 하고 맨날 누워있었고 게으르고 한심한. 근데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냥 계속 한달 깎아내리려고. 아무것도 안 했다. 재판에서 실제로 이렇게 피고나 원고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말하긴 하나요? 그렇게는 못하고요. 뭐 할 이야기 있냐라고 판사님이 발언권을 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판사님한테 심증 형성을 이 사람 좀 이상하구나. 게다가 회사에 대해서도 엄청난 거짓말을 하셨던데요. 조사 결과 나머지 80% 지분을 소유한 미국 회사 또한 남편이 만든 회사였고 회사 가치는 1억이 아니라 15억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증거 있어? 네, 여기 회사 가치 평가 결과 서류입니다. 당신 내 회사 몰래 뒷조사했어? 자료 요청 드렸을 때 주신 자료로 저희가 감정평가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들을 왜 넘겨준 거야? 실제로 그랬나요? 변호사한테 막 따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아마 변호사가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자료들을 안 넘겨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넘겨주긴 어렵죠. 네, 법원에서 이제 성명 요청이나 이런 거 통해서 요구하고 또 안 넘겨주면 이제 세무서나 이런 거 통해서 직접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전에 넘긴다고 말했을 땐 알겠다고 하더니 지금 갑자기 왜 이럽니까? 그러니까 알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였어? 재산 분할 10억, 양육비는 월 4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양육비 많이 나왔어요. 피고에게는 충분히 그만큼을 지급할 재산이 있습니다. 판결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변호사님, 저예요. 오늘 일이 있어서 남편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몇 주 사이에 엄청나게 살이 빠지고 얼굴도 시커멓게 변했더라고요. 남편 형제들이랑 아들도 간이식 안 해줬나 보더라고요. 잘못 살면 벌을 받긴 받나 봐요.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은 남편이 이제 네. 재판 중간에 이렇게 휠체어를 탔고 아, 재판 끝나고 나서는 거의 식물인간이. 간 이식을 안 받아가지고요. 네. 좀 통쾌하기도 하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 들었는데 이것도 되게 댓글 반응도 엄청 많았어요. 네. 대표님이랑 같이 뭐 식물인간 됐다는 비하인드도 들으니 네. 네, 새롭네요. 대표님 어떠셨어요? 진행했던 사건 생각이 나네요. 그 의뢰인 처음에는 엄청 말라가지고 왔었는데 그래도 재산 분할 받고 나서는 좀 얼굴이 이제 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이랑 또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네 그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 남편은 좀 안타깝지만 재산 분할이 10억이었는데 사실 그게 웹툰상으로 좀 줄인 건가요? 늘린 건가요? 약간 줄인 거. 약간 줄인 거예요. 아 10억이 네. 넘어졌어요. 네. 10억 받으면.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코멘터리 시간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코멘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